안녕하세요, 육수닭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면을 벗고 진지한 영상을 찍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영상에서만큼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을 믿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계속 그려왔어요. 공부하기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목표했던 대학에 들어가 과잠바를 입고 캠퍼스를 누비는 상상도 했고, 축제도 가고 동아리도 하면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꿈꿨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에도 독서실에도 목표했던 대학으로 도배해놓고 힘들 때마다 과거에 내가 결심했던 다짐들을 되새겼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말을 항상 스터디 플래너에 쓰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없앴고 게임과 SNS도 삭제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이 와도 공부해야 된다고 한두 번 튕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했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동굴에 갇혀 마늘과 쑥만 먹던 곰처럼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책을 봤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시간에도, 밥을 먹는 짜투리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공부했어요. 내신을 잘 받기 위해 10분의 쉬는 시간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단거나 하고 복습했고, 시험에 나올 것 같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몇 페이지 몇 번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득한 질문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쟤는 저렇게 노력하면서도 성적은 좋지 않은 애,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 서울대 그냥 가겠다 라고 놀림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보잘것없던 내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육수까지 도전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든 대회를 준비하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주변에 보면 핸드폰도 많이 하고 게임이나 SNS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잘 놀러 다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간 친구들도 많았고, 수능 성적이나 다른 조건은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대학을 가거나 특기자나 농어촌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공부보다 재밌는 요소들을 포기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 거 놀면서 자기 챙길 것도 잘 챙기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게 어려웠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유리한 기회를 선택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다는 걸 잘 알지만 왠지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성적 공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많이 올린 케이스입니다.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성적을 유지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해봐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결과주의 세상이에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터디 코드 조나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부 전형과 같은 수시 전형은 들러리 전형이고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서 공부 역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4등급에서 6등급이었던 성적을 1, 2등급대로 끌어올려 1점대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성적이라 수시로는 수능 우선 선발이 기회가 있는 논술 외에 쓸 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를 제가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공교육을 강조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믿고 내신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저같이 애매한 학생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결국 그러지는 못했어요. 육수를 하는 동안 계속 실패하는 나 자신과 성공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져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도전이라는 것조차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과 세상이 너무 싫었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나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이 잘 됐을 때조차도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너처럼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 말과 행동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겠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는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자책하기 바빴고요. 왜 나 때는 수능 응시자 수가 70만 명인 거지? 왜 또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야? 이러한 여러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함께 나를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씁쓸하고 무기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 친구는 재수해서 어디 갔다는데 넌 뭐니? 너희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렇게 남과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차라리 지구가 멸망하거나 주위 사람들도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주위 사람도 같이 망한다면 이런 비교도 안 당할 거고 제 자존감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실패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수를 하는 동안 수시와 정시 합쳐서 50개 이상 불합격을 받았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합격을 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제가 공부를 도와주었던 동생들이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정말 고맙다는 문자와 전화가 왔을 때, 그때도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합격을 하고 누가 취업을 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코인을 하고 주위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 자신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전부를 바친 대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군대 화장실 변기에서 공부를 하며 씁쓸한 감정과 함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군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에서 자기계발도 열심히 했고, 전역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학벌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는 불합격이 연속이었거든요. 학벌이 낮아 알바나 과외도 못 구하는 것 같고, 학벌이 낮아 대외 활동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학벌이 낮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학벌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대내외 활동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경험과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멋있고 잘 됐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길을 뺏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멋있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도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만의 길을 정말 열심히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사랑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저는 사회가 정해준 길을 가려고 했고, 그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사회를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인배였습니다. 하지만 소인배였던 저 자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스스로 자신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날카로웠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넌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라는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합격하는데 나만 불합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없을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겠지만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는 것이 더 멋있는 용기이고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싫었던 주위 사람들이 잘 됐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던 지금 현재 나는 과거에서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주위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신다면 언젠가 합격과 승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해. 넌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어. 주위 사람들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을 때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하고 잘 됐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감사합니다.